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손상대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비망록 자체가 허위여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수사팀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만호씨 비망록 내용은 모두 허위며 이미 9년 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은 1심부터 3심 재판에서 그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그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과 당시 수사팀의 해명은 알 바 없다는 듯 연일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경우는 26일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재수사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공수처 수사까지 피력했습니다. 이 논란은 한명숙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자백했던 고 한만호 씨가 검찰의 강압회의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쓴 옥중 비망록을 한 매체의 보도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 자, 아이고, 진짜 나라 큰일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정권은 적폐청산을 앞세워서 3년 내내 가금한 파티자다가 이제부터는 모든 역사를 좌파 역사로 만들려고 앙탈을 부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 훼손을 여당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기관이 이 정도면 그 나라는 망조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상권이 공유해야 될 바로 그 상권 분리까지 다 망가져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걸레처럼 너덜거리는데도 하나같이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는 식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조국과 추미애는 물론이고 대법원장이 김명수까지 앞장서서 사법부를 정권의 신여로 만들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4.15 총선 이후에는 입법부까지 딸랑이가 됐습니다. 망가진 상권 분리 때문에 지금 문재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 폐단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를 연상케 하는 무소불위가 횟수로 벌써 4년째 접어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중병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질질 끌려만 가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한심하지만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이 정권, 솔직히 진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180석 거머쥐었으니까 우리 입맛대로 모든 역사를 다 바꾸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이런 시기라면 이 정권이 끝나는 앞으로 2년여 동안 제 판단인데 선사시대부터 2020년 지금의 역사까지 우리 역사를 모두 좌파들이 유리한 역사로 바꿀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사건들을 덜쳐내서 그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치졸한 역사를 여론몰이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갈수록 섬뜩섬뜩합니다. 마치 거짓 조작 엉터리에 북한 역사와 그 궤를 맞추려는 듯
2판, 4판, 공사판식의 역사 허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도 고정도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론머리로 180석의 힘으로 모든 역사를 다 바꿀 기세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바뀌건 좌파 역사가 되건 빨갱이 역사가 되건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지만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권이 100년 1000년 간다면야 그냥 모른 척하고 세상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신경 안 쓰면 그만인데 이런 무지막지한 역사 뒤집기는 정권이 바뀌면 똑같이 역사를 뒤집어 엎는 이런 되풀이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소모전을 치러야 합니까? 적어도 상식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훗날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으려 하는 것, 이건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명숙 재조사 본물이 터지니까 별별 사건들이 다 터져나와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억울하다, 이거 엉터리 수사다, 이거는 강요당했다,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서 모조리 재수사하자고 나섰습니다. 이야, 참 가지가지합니다. 4.3 폭동도 모자라서 동학당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 제키더니 최근에는 대한항공 칼 858 폭파 테러 사건 재심 주장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1.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의 재심까지 청구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민주당 당선자 입에서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폐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파내야 된다는 게 폐묘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 칼 858기 폭파 테러 사건 이 재심 주장은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 어제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꺼낸 말입니다. 이 사건 아시다시피 33년 전에 북한의 김일희에 의한 공중폭파 사건으로 결론이 났고 최근 미얀마 해상에서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조사를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여당 최고위원이 대한항공 칼 858기 폭파 테러 사건이 북한의 폭탄 테러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요, 당시에 지금 국정원의 전신이죠. 국가안전기획부 수사하고 노무현 정권 이후 재조사에서도 북한 공작은 김일희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아니 이거 언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진실을 파헤치다면서 국정원과 과거사 진실위원회 등을 통해서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건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와, 민주당 대단합니다. 서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좌파 정권이 결론 낸 사건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 끝없는 북한 사랑, 그 사랑의 100분의 1만 남한에 쏟았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이 사건의 원흉인 북한에는 거꾸로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천안함 폭진까지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1.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의 재심을 청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최근에 김재규의 여동생 김모 씨를 대리해서 서울고법 형사과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날 재심 청구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을 통해서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쪽지 재판을 통해 공판 조서가 당시 발언 그대로 적히지 않은 사실이 녹음 테이프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번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김 전 부장은 적나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살해 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재규는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도 6일 만에 종결이 됐고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인 5월 24일 김재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라도 현직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용납이 되거나 좌파들 논리대로 살해 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식이면 살아남는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총으로 갈겨버리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꼬라지 보기 싫은 것들 총 쏘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꼴보기 싫어도 선거를 통해서 하라고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꼬라지 보기 싫다고 총으로 현직 대통령을 살해했는데 민주주의 회복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거꾸로는 생각을 못하냐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좀 듣기에도 좀 황당한 건데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 이 주장은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가 한 말입니다. 서울 동작 의리니까 나경원 의라고 붙은 것 같은데. 자, 이수진이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조성은 청년비대위원이 중국 문화혁명이나 조선시대 부관 참시가 연상되는 반인륜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만 뭐합니까? 싸워 이겨야 되지. 찔뚝 한마디 하면 끝입니까? 그런데 이수진씨 이게 뭡니까? 은연중에 그동안 좌파들이 주장해왔던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파내고자 하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이수진씨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북한은 절대 핵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김대중 묘부터 파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적 예적죄가 친일법보다 더하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북한 핵은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우리 국민 5천만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꼴이 됐는데 이거는 용서가 됩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어준 결과가 아닙니까? 어떻게 좌파들은 한결같이 이렇습니까? 한쪽밖에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이수진씨, 당신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정리하고 싶으면 바로 코앞에 잘못된 역사부터 뜯어 고치고 말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매사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좌파 정당이 좌파들은 하나같이 이런 짓거리를 해적히고 있는데 통합당은 어떻게 된 당인지 오늘날 자신들이 있게 만들어준 그 역사조차도 제대로 못 지킵니까? 이제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더 기고만장할 겁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보상과 배상법 등까지 통과가 되면 제주 4.3 사건은 물론이고 온갖 간첩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5.18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밥상 위로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사위원회가 부활이 되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인혁당 사건, 진보당 사건, 대구 11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부마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80년 언론 통폐, 심지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민방위군 사건,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 사건, 경산 코발트 탄광 학살 사건, 뭐 하여튼 오만 작것들이 다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현실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민주화 만들어서 모조리 전국민의 민주화 유공자. 그러면 돈 하나 안 들이고 전부 국가 돈을 받아먹고 좌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18 진상규명 벌써 40년째. 세월호 진상규명 7년째.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진상규명 이제 솔직히 치가 떨립니다. 이놈의 정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5년 내내 과거만 뜯어고치다가 나라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교훈을 하나 들려드립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강해군 시대에 북인에 속했던 기자원과 이첨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했던 선조실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선조실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물러가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곧 실록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657년 효정 8년에 수정실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훈삼아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당시도 수정실록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전에 편찬한 실록을 파기하지 않고 함께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슬픈 역사든 아픈 역사든 고친 역사든 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파들이 걸레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